저 같으면 삼성이 방향을 뭐 자꾸 언론에 이런 데서 TSMC한테 왜 지느냐, 파운드를 왜 못하냐는데 파운드 시장이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법석을 떠느냐. 파운드 시장 크지 않아요. HBM 메모리의 패키지가 안 된다고 해서 HBM 메모리 그 칩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칩은 정말로 아직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미스터 IT, 미스터 칩, 미스터 반도체. 자, 이 별명을 갖고 계신 분 누가 떠오르실까요?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전하시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여전히 좀 바쁘게 지냅니다. 뭐 제가 투자한 회사 경영을 하는 것도 한 10개 회사쯤 되거든요. 네. 서로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 또 매각도 해야 되고 기타 또 최고위 과정도 하나 운영하는 게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전성기를 이끌으셨고, 그렇죠? 과거에. 예. 지금은 또 좀 삼성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신데 옛날 친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그 친정을 보는 심정 요즘 어떠세요? 뭐 언론에서도 뭐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지만 뭐 저도 보기 좀 답답하죠.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뭐 2등 네. 회사한테 지느냐. 삼성은 1등주의잖아요. 맞습니다. 예. 누구한테 진다. 그거 옛날에 뭐 이근희 회장 계셨으면 있을 수 혼나는 없는 거죠. 예. 아니, 그 1등도 그냥 1등 아니고 초격차 1등. 이게 이제 그렇죠, 삼성의 그렇죠. 모토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HBM에서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계속 밀리는 상황. 그리고 도대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언제 통과하냐. 이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론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안에 뭐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메모리 칩이 개발이 안 되거나 생산이 안 되거나 그건 큰일이에요. 오래 걸리는 얘기입니다. 1년, 2년씩 걸릴 건데 지금 메모리 칩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 거죠? 여덟 개를 예. 쌓았거든요. 쌓아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데이터가 서로 연결돼서 한 목에 많은 데이터를 엔비디아 칩으로 보내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2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 늘린다고 보면 되는 딱 거죠. 그런 겁니다. 예. 옛날 같으면요. 메모리 칩 하나는 데이터를 옛날에는 한 개씩 줬어요. 4개 주다가 네. 8개쯤 줘요. 지금 8개. 8개 너무 작아요. 한 목에 한 1000개쯤을 달라 그래요. 예. 엔비디아가. 그럼 1000개를 주기 위해서 8개짜리를 8개 합치면 64개잖아요. 네. 그거를 또 여러 개 갖다 놓고 해야 돼요. 아,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걸 잘해서 통과를 했고 네. 대체 삼성은 어떻게 만들었기를 못하냐 아직까지도. 근데 그 단지 그 패키징의 문제일까요? 삼성이 얼마나 그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데 한두 달 야근하면 이 문제는 해결했어야 되죠. 아, 그렇게 쉬우면 해보시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뭐 불가능할 정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게 제대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도 그게 많은 사람이 그것만 삼성 것만 붙어갖고 퀄리피케이션 그걸 계속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져와라 네. 또 하고 또 안 됐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삼성 안에 자체적으로 다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삼성에서 예. 다 해본 거를 엔비디아 가져가니까 페일이 난 거지. 삼성에서 안 되는 걸 가져갔을 리가 없어요. 그 삼성이 HBM 못 만드는 줄 아는 분들 많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 전혀 아니에요. 네, HBM2하고 3는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양산을 했고 네. 네. 그 HBM 이제 3E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해낼 겁니다. 예. 수도 없이 해본 거니까요. 그 크게 가면 또 막 밤새워서 해가지고 또 예. 삼성 안에서 제대로 잘 될 때까지 해야지 고객한테 갖다 주는데 삼성 안에서 된 거가 어떻게 가서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잘 살펴보고 해야죠. 뭐. 네. 예. 그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진대재라는 재갈 공명이 있었고 이건희라는 야심만만한 조조가 있어서 이 삼성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누가 있냐. 최근에 어떤 삼성의 인사 개편.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 안에요. 삼성 안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 3,000명쯤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 반 정도는 반도체 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고 거기 뭐 아주 탁월한 인재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할 일이 또 많아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약간 뭐 실책을 한 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네. 없는데 뭐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8층만 딱 쌓는 기술을 했으면 아마 좀 더 쉽게 했을 텐데 예. 나중에 12층, 16층, 30층을 쌓는 좀 더 첨단 공정. 첨단 예. 공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얇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깨지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 같으면 밤을 새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저한테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옛날에 삼성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부딪혀갖고 한 6개월쯤 걸렸어요 그때. 정말 전 세계 뭐 예. 문제가 파급 효과가 크고 그랬는데 그거 해결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럼 누가 해결하냐? 그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요. 지금 이건 패키지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네. 아닌데 그게 설계와 공정과 제조와 온갖 거에 다 걸치는 문제, 테스트의 문제, 네. 고객의 문제 이런 까지 다 걸리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사가 1,500명 있어도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내예요. 예. 그 젠슨 황과 인연도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아마 그래픽 칩을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칩을 98년, 99년에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젠슨 황이 자기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래픽 칩이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뭐 GPU 같은 그런 중요성이 네.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은 칩이고 PC나 게임 기기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예. 아, 근데 그때 그거 하셨어야죠. 그러면 엔비디아보다 먼저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저도 이제 비메모리를 맡았을 때 97년부터 맡았을 때 그래픽 칩이 그래도 꽤 값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기술이 다 있지 않았으니까 조그마한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샀어요 그때. 예. 그래서 사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직 다 못하니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칩을 생산을 해주겠다. 파운드리. 네. 그래픽 칩을 파운드리를 해줄게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그럼 뭘 할 줄 아는데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픽 칩에다가 메모리 큰 걸 넣어줄게. 메모리 칩을 옛날 같으면 뭐 한 1메가비트 정도 넣는 네. 걸 내가 16메가비트를 넣어줄게. DM을 넣은 겁니다. 예. 뭐 아주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그 그래픽에 16메가가 그러니까 2메가바이트가 들어가면 세상에 그렇게 아무도 그 따라올 수 있는 그래픽 칩이 없어요. 그걸 만들었더니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막 사가고 네. 제가 다 공급을 못하니까 와서 뭐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뭐 하여간 그때 그 수율이 잘 안 났어요. 그 수율 그래픽에다가 문제군요. 예. D램을 큰 걸 집어넣었으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칩이라 수율이 안 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엔 뭐 그만두고 말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AI 반도체라는 어떤 괴물이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나타난 거는 그냥 게임이라든가 그래픽 뭐 디스플레이용으로 쓰고 있으면 아직도 그럴 텐데 그게 블록체인 같은 데서 그렇죠. 계산을 하는데 그래픽 칩 같은 걸 쓰니까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점점 발전시켜서 점점 행렬 계산하는 걸 무지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칩이 점점 발달해 오고 이익 성장이 높은 그 분야를 지금 삼성이 못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글쎄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7년, 8년 그때 하자 그랬는데 그동안에 네. 삼성전자도 사실은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삼성전자는 휴대폰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네. 모뎀 칩이나 AP 칩이라는 건 삼성이 하거든요. 그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엔비디아 칩보다. 어렵기도 하고 또 이익이 당장 많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굳이 다른 거에 그렇죠. 눈을 안 돌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그래픽 칩을 할 이유가 없었던 없었던 거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삼성이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 한 거고 네. 엔비디아는 또 자기가 잘한 걸 특화해서 맞습니다. 잘하는데 그게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나오다 보니까 급격히 각광을 받는데 엔비디아가 하는 것만큼 잘하는 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그냥 대거 사가고 그래서 예. 수요가 많으니까 값도 비싸고 뭐 혼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진이 털리고 있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그럼 또 다른 기대감은 없을까를 봤을 때 이제 비메모리 분야, 예.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한 100조 써서 2030년에는 TSMC 따라잡고 1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 초격차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금 초격차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저 같으면 삼성이 방향을 뭐 자꾸 언론에 이런 데서 TSMC한테 왜 지느냐, 파운드리를 왜 못하냐는데 파운드 시장이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법석을 떠느냐. 파운드 시장 크지 않아요. 마진도 작고 네. 메모리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이 5천억 시장이라 그러면 메모리 시장이 한 500억 근처쯤 됩니다. 파운드 시장이 1,000억 달러예요. 나머지 이제 뭐 허접한 것도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뭐 ASIC이니 시스템 LSI 다른 칩들 뭐 이런 거 해갖고 그게 뭐 한 2천억에서 전체가 한 5천억 되는 거거든요. 네.
천억 달러쯤 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막 해야 되느냐? 그걸 과연 1등을 해야 되느냐? 저 같으면요, 그거 1등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을 근데 거예요. 문제는 메모리에서도 지금 삼성이 뒤처지고 있으니 파운드리에서라도 좀 성과 내야 될 거 아니냐.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HBM 메모리의 패키지가 안 된다고 해서 HBM 메모리 그 칩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칩은 정말로 아직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예. 그놈을 쌓는 게 순간적으로 약간 실책이 나와서 삐걱했다는 거지. 이거 전체가 메모리를 잘 못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두 개 합치면은 이 HBM 시장의 전 세계 95%를 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예. 그 사실이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게 중요한 사실이지. 예. 그 둘이서 경쟁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뭐 그 대수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바 아니다는 거. 그렇죠. 네, 반도체라는 회사 이전에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그만큼 삼성에 뭐 대한 기대치가 어떤 있어서 기대치가 말씀하시는 건 있습니다. 좋은데요. 예. 그렇게 걱정할 건 없고요. 파운드리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데서 뭐 TSMC가 뭐 60%니까 한 600억 달러를 한다고 해서 뭐 세상에 큰일 난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게 좀 더 커지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서비스업이에요. 공장 제조업을 그렇죠. 갖고 있고 예. 남이 반도체 설계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지원해주는 거죠. 서비스업인데 네. 삼성 서비스 회사 아니거든요. 제조회사죠. 네, 제조회사 우리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들은 너가 왜 TSMC보다 못하냐 그러면 업의 성격이 달라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같은 칩을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지 네. 엔비디아 칩에 서비스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장관님. 그 TSMC라는 강자가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를 잡겠다는 또 다른 추격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인텔이라는 변수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지만 인텔은 CPU의 최강자기도 했고 파운드리를 한 경험도 있고 뭐 성능도 좋다고 해요. 예. 자, 그 인텔의 추격은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이제 1,000억 달러가 뭐 2천억 달러도 좀 더 커지긴 할 텐데, 인텔이 오면 누가 제일 손실을 볼게요? 물론 TSMC죠. 네. 삼성은 자기가 할 몫이 10%면 10%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걸 넘어가서 인텔이 더 잘하면 TSMC께 줄겠죠, 당연히.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1,500달러 된 시점에 TSMC가 예를 들면 한 700억 달러를 하고, 인텔이 한 300억 달러 하고, 삼성이 한 200억 달러 한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억울할 거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왜 누가 몇 등이라는 거 갖고 그렇게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시장 전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예. 그걸 굳이 막 해갖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투자해서 그 투자 회수를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꼭 삼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어떤 초격차의 기술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걸 무리하게 뭐 이게 ASM의 기계라든가 전 세계의 반도체 기술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거를 삼성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 당연하죠. 전략, 그 말씀하시는 그 것 같고. 회사의 그 예. 전략에 대해서 너무 바깥에서 걱정하시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집중해라. 왜 메모리만 해요? 메모리하고 다른 것도 다 하고 있으니 그걸 잘 그 기회 시장에 맞춰서 잘 하고 아까 아쉬운 건 아까처럼 내가 97년 8년에 그래픽 칩을 하던 그거를 지속했으면 엔비디아 칩을 만들고 있을 텐데 네. 엔비디아 칩이 애플 시가총액보다 크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의 5배, 6배 돼요. 시가총액으로. 반도체 칩 몇 개 만드는 가지고. 삼성전자보다 칩 만드는 수가 훨씬 작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능력의 척도는 HBM3하고 DDR5라고 보는데 지금 DDR5가 삼성이 DDR5에서도 마이크론, 심지어 뭐 하이닉스한테도 밀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긴 좀 이거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그런 일 없습니다. 별로 밀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건 본질적이지 않은 패키지 쪽에 자꾸 약간의 글리치가 있는 거 가지고 막 전부가 침소봉대돼 갖고 네. 삼성의 메모리가 뭐 마이크론이 뒤처지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본질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친정이라고 너무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십니까? 뭐 생각하시는 거는 좋으신데요. 그게 실체가 아닌 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언론인들 저한테 오면 맨날 삼성전자 큰일 나지 않느냐. 뭐가 큰일 나요? 뭐가 큰일 나요? 그 다시 과거의 그 삼성맨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다면 전영현 부회장 지금은 이제 부문장이 되셨죠. 그분한테 이렇게 하면 지금 빨리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할 수 있어. 뭐 아이디어, 신의 한 수 뭐 이런 거 전해주실 거 혹시 없어요? 지금도 보면 뭐 그게 해결책들이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 비슷한 문제들 다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해결할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오히려 본질적으로 삼성전자 전체 전략적인 방향에서 보면 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뭐 ARM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퀄컴 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왜 아직도 못하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엔비디아 그런 반도체 설계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에 3만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 다 합쳐봐야 뭐 한 2만 명 될까요? 그 엔비디아를 어떻게 이겨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고는 리소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거 다 해놓고 삼성전자가 휴대폰도 만드는데 왜 퀄컴한테 못 이기니? 그럼 퀄컴의 반도체 개발 인력, 설계하는 인력이 한 3만 명이 있어요, 거기도. 네. 삼성전자 다 합쳐도 그만큼 없어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왜 무조건 못하지? 삼성전자 거대한 회사긴 하지만 온갖 일이 많기 때문에 네. 박사가 3,000명 있어도 반도체 고기에 고의를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라고요. 올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 네. 어떻게 될지 아무튼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더라도 워낙 이제 국가 경제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기업이 삼성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도 많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응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 정도가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 아니면 다시 뭐 자율주행이든 이제는 항공기도 자율주행으로 달리고 하는 이 달라진 세상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뭐냐. 그걸 고차원적으로 물어봐야죠. HBM은요 아주 뭐 잠깐 일어나는 일이 해프닝에 해당하는 네. 거지 근본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바라봐야 할 큰 그림, 빅피처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좀 어떤 방향 갖고 나가야 그거에 된다고 뭐 보세요? 이제 사람 일하는 사람 수가 줄고 로봇가 대거 동원되고 이 다른 형태의 사회가 되거든요.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생활 속에 들어오고 또 기술로도 발전하고 여기서 삼성전자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그게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라도 삼성전자 나갈 바를 차라. 지금의 휴대폰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일부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앞으로 1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이냐? 네. 아니냐? 그건 다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해야죠. 그건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의 어떤 휴대전화,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앞으로 100년을 우리 국가, 그러니까 장관님이나 저희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10대, 20대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방향은 어디로 잡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거기에 글로벌 마케팅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거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주저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도 저 나름의 생각이 있고 네. 하는 거지만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요 그냥 휴대폰만 해갖고 안 될 겁니다. 반도체만 갖고 안 될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의 앞으로의 세상은 더 큰 산업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앞으로 자동차 타고 다니겠어요? 이게 막 길 막히는데 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비행기? 날라다니는 UAM? 네. UAM 뭐 그런 걸 타고 다니지. 그 시대가 되면 그럼 삼성전자 역할은 뭐죠?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뭘 하겠다는 답을 만들어야죠. 네. 희망 섞인 소식까지 주고 가셨는데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예. 친정에 대해서 네. 뭐 좋은 소리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는 미스터 쓴소리 진대재 네. 장관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